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은요, 돈 버는 절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폭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주택 하면 과거에는요, 비싼 주택을 말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 가격이 좀 낮았기 때문에 고가주택 가지신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고가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거래된 가격이죠. 매매된 가격을 말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다 고가 주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고가 주택일까 아닐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에는 고가 주택이 어느 정도나 늘고 있으며 향후에 얼마나 될까 하고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서울시의 고가 주택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5만 채 정도 됐습니다. 근데 1년 뒤에는 6만 2천 채.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 이듬해는요, 8만 9천 채. 그 다음에 그 이듬해는요, 13만 6천 채.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요, 20만 5천 채 이상이 됐거든요. 2020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더 늘까요? 이렇게 4년간 매년 22.7%, 44.1%, 무려 52.2%하고 50.7%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고가주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무려 4년 만에 4배가 폭증하거든요. 고가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지만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세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80%를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2017년도 8월 2일 전에는요. 10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어도요. 고가주택을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 줬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세금은 별로 없었죠. 그런데요, 2020년에는요,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년 거주를 반드시 하고요, 10년을 보유해야만 양도 차익을 80%까지 공제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2년 거주가 안 됐다. 그러신 분들은요, 15년간 최대 30%밖에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요. 그 다음에요, 2021년도부터는 좀 더 강화됐습니다. 2021년도부터는요, 10년을 거주하면서 10년을 보유해야만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 줬습니다. 즉, 10년 동안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와 보유를 구분해 가지고 매년 4%씩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를 했다. 그러면 4%를 해주고요. 보유를 했다 그러면 4%입니다. 따라서 거주와 보유를 동시에 했다 그러면 1년에 8%를 공제해 주니까 10년이면은 80%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럼 보유만 했다. 그러면 매년 4%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5년을 거주했는데 10년은 보유했다고 보겠습니다. 거주 기간 동안에는 8%를 공제해 주죠. 8, 40, 40%고요.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4%씩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4, 5, 20, 토탈 60%만 공제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고가주택 양도세를 한번 산출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5억 원입니다. 아주 옛날에 구입했거든요. 근데 양도가액이 25억이나 됩니다. 양도 차익은 그래서 25억 빼기 5억 하니까 20억이 됐죠. 그러나 20억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거든요. 따라서 양도차익 20억 곱하기 양도가액 25억 분의 그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거 25억 빼기 9억 그러면 16억이 되겠죠. 그래서 25억 분의 16억 곱하기 양도차익 20억 그것이 바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억 8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2017년도 8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뭐 10년만 보유해도 80%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12억 8천에 대해서 80%를 빼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2021년도 이후에 양도할 때는
거주와 보유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80%를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가주택 양도세 한번 산출해 볼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2021년도 이후부터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2021년도 이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1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양도 차익인데요. 80%면 무려 10억 2,400이어야 되거든요. 10억 2,400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금액은 2억 5,6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죠. 거기에 적용세율 38%를 적용하니까 7,780만 원이 나왔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하면 8,566만 8천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12억 8천인데 8,5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가주택을 가졌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으면 특별하게 양도세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이후 양도할 때요. 만약에 5년만 거주하고 보유는 10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2억 8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거든요. 과세 대상. 그런데 그 5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했으니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60%입니다. 따라서 7억 6,800이고요. 그걸 빼주니까 과세 표준은 5억 1,200이 됐습니다. 많이 늘었죠? 5억 1,200은 42% 구간에 걸리고요. 양도세는 1억 7,964만 원 나오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무려 1억 9,760만 4천 원 정도 나옵니다. 전에 80% 공제에 비해서 1억 원 이상이 더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2년만 거주하고 보유는 10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0%밖에 또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12억 8천만 원에서 20%는 2억 5,600이거든요. 과세 표준이 무려 10억 2,4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42%를 곱하니까 3억 9,468만 원이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니까 무려 4억 3,414만 8천 원이나 됩니다. 최초에 비해서요. 무려 3억 4, 5천만 원 더 늘었죠. 이렇게 2021년도 이후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뭐랄까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하는 것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는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10년 동안에 이상 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해준다면 8,500밖에 안 나오는데요. 만약에 5년만 거주했다면 무려 2억 원 가까이 세금이 붙고요. 그 추가로 1억 1천이 더 붙죠. 그 다음에 2년만 거주하고 그 이상 거주하지 않고 10년을 보유했다면 무려 4억 3,400만 원 정도 돼서 전에 비해 3억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이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장기 거주 보유 특별 공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는요. 장기 거주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해당 집에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게 된다면요. 양도세 폭탄이 떨어질 것이고요. 매년 종부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폭탄을 맞거든요. 자, 이 솔루션 있을까요? 있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는요, 무조건 10년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 플러스해서요, 사전증여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사전증여 전략을 세운다면 효과적으로 증여세나 아니면 양도세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까지 모두 다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2021년도 이후에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경에 따라서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폭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